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쏟아지는 집중호우라고 하죠. 그런 비추기도 있었고, 이제 좀 장마다운 장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장마를 느끼지도 못하고 만끽하지도 못했네요. 일단 이제 어제에 이어서 7번째 자기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좀 PPT에 좀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좀 어떻게 보면 PPT 내용을 한 50%,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PPT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눈을 그려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눈을 쳐다보는 시간들이 1초도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사람의 눈을 본다는 제 앞에 청중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의식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용이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좀 어설플 수도 있고 뭔가 많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쳐다볼 때도 이게 카메라가 좀 밑에 있다 보니까 제가 눈을 쳐다볼 때 위로 쳐다보는 경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의식적으로 제가 붙여놓은 시야 밑으로, 그리고 정말 사람이, 청중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눈을 봐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집중해서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3초 정도만 제 눈을 봐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제 눈을 본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곳에 설 때 저는 상당히 떨립니다. 이 떨림이 무서움, 그냥 공포에서 오는 떨림인지 아니면 설레임,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거나 소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런 떨리는 설레임의 떨림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떨림을 좀 확인하고 싶고 또 제 사명, 제 꿈, 이야기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이 자리 꿈, 희망, 미래재단 면접 장소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쿵쾅 뛰고 있는데 좀 진정시키면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저는 청소년 동기부여 이야기꾼이 꿈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그게 말로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실천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일어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뭔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보는 데는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많은 분들 앞에서 서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배웠던, 실천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그런 미련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 같은 동기부여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친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어떤 사명감이나 목적, 소명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생활들이 너무나도 좋았고, 뭔가 어른이 돼가면서 제가 놓치는 것들 혹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것들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대리만족 이런 걸 느끼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뭔가 소명의식, 사명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청소년 국토대장정을 7년 7개월 동안 해오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스스로도 많은 공부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가장 큰 단점은 말투였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인솔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좀 생명적인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탈하거나 도로 밖으로 갑자기 튀어나가서 차량 사고, 교통 사고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다 보니까 뭔가 명령적으로, 그리고 1, 2실명이 아닌 몇백 명 되는 학생들을 통솔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좀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제 이야기가 이거 해,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명령적으로 들렸던 거죠. 그거를 고치기까지, 그리고 제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5년이나 넘는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에서 또 배웠던 점들이 있다면 그런 단점을 이제 장점으로 바꾸는 좀 그런 부분들을 배웠다면, 두 번째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여름에는 최소 3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다녀가고요. 또 대학생들도 받는 인원까지 치자면 대학생들도 200명에 300명 다녀갑니다. 그 인원들을 하고 전체 다 1대1 대화 면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통솔하는 친구들이 최소 600에서 9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인솔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그 친구들 통솔을 통제하는 친구들과 함께 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저의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나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최고로 멀리 다녀온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좀 마나도까지 다녀오긴 했는데 비행기 타본 게 그게 다죠. 근데 세상 밖을 경험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학을 다녀온 친구 혹은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이게 캠프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싼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곳에 오는 친구들의 대부분 60에서 80%는 가정 형편이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친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교육 환경 이런 곳에서 시달리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좀 제일 안타까웠던 친구는 부모님들이 이 친구들을 이 캠프에 위탁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은 어디 해외든 어디든 놀러가서 그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자식들을 봤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뭔가 자식을 하나의 좀 짐짝 취급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부모님들도 한 명의 인간이고 또 개인의 문화를 지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자식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자식이 내가 좀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집에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떤 배탈이 나서 집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응급실 데려다 주고 이제 집에 딱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전화를 안 받으실 거라고.
정 보호자분께 전화를 해야 된다면 할머니나 외삼촌 쪽에 전화를 해달라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부모님하고 조건을 걸고 이 캠프에 참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캠프를 참여하고 나면 핸드폰을 받고 부모님들은 그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조건을 걸고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그동안 자라왔던 환경하고 다른 그런 환경 속의 아이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청소년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제가 지식적으로 청소년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경험을 쌓아오면서 또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 이 친구들은 전혀 그 세상 그런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친구들한테 좀 더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좀 막연하게 이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냥 이 시절이 좋았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고 여행하고 뭔가 돈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닌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닌 그런 삶에 푹 빠져서 7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좀 방황 아닌 방황을 했고 그렇게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가 나눠져 있는데 비수기 기간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로 작업을 하든 혹은 이렇게 자전거 여행 아니면 히치하이킹 아는 지인분들과 지리산 종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한테 통장에 있는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수학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수학원에 입사를 하니까 제가 그동안 함께 생활했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상황은 더 좋은 친구들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친구들을 함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수학원의 특성상 재수학원은 사회가 좀 단절되어 있고요. 핸드폰 사용 못하고 컴퓨터 사용 못하고 먹고 싶은 짜장면이나 피자, 통닭 이런 것들은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고요. 또 군대처럼 외출 외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불만,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을 어디다 표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집단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활지도 담임 그런 생활지도를 맡은 파트인데 언수에 사과탐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아닌 지식적으로 뭔가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아닌 직접 자신들의 삶에 좀 불편함 없이 길사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함 없이 해결해주고 또 식사하는데 막힘없이 통제도 해주고 쉬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떠들지 못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저희들한테 좀 깔보는 행동 심지어는 욕이나 좀 폭력까지 그렇게 행사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속에서 그 친구들을 무조건적으로 좀 적대시했다면 제가 배울 게 없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이 친구들에게 다가가게 되면서 저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도 좀 자존심이 상하고 이 친구들이 왜 나를 이렇게만 대할까 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좀 자괴감에 빠져서 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고 또 제가 하지 않던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좀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손등을 부정이라고 하고 손바닥을 긍정으로 했을 때 손등을 보고 살았다면 손바닥 뒤집듯이 긍정을 보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당시였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쉽지 않고 눈에 띄는 결과물도 없었던 게 나중에 시간이 1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제가 이만큼 변화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물론 그 변화가 확 오거나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생각하는 시점이 관점이 좀 달라졌던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하철 탈 때 항상 선로를 보면서 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걸 봤다면 그 이후에는 지하철을 타더라도 선로 위를 보지 않는 그렇게 좀 조금씩 작은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시도를 했었던 게 구호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년, 2년 전부터 저는 스스로 하고 있었던 구호였고요. 이걸 한 반에 생활 담임으로써 이 학생들의 적용을 시켰었죠. 나는 최고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나는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뭔가 말로 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입 밖으로 내밀고 이 말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그 짧은 그런 몇 초 안 되는 아니면 몇 분 안 되는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많은 시간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한 달, 두 달 해서는 모르고요. 이게 6개월, 7개월, 10개월 정도 되면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뭐 한 5명, 6명 따라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거의 전체가 따라하기 시작하고요. 3달, 4달이 지나니까 다른 반에게 들릴 정도로 상당히 크게 외치게 되고 그게 또 장난반, 진단반 되면서도 한편에 좀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친구들에게 상당히 좋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도했었던 게 체조였습니다. 뭔가 선생님 하면 다가가기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느낌을 갖는데 저는 친구들과 좀 허물없이 격없이 어떻게 보면 친구 같다라는 소리 또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 되어갖고 좀 채신머리 없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 또한 청소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저를 뭐 인간적으로 무시하거나 깔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아직까지 존경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 친구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주고 따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과 함께 몇 개월 동안 체조 모임을 통해서 이 체조 모임이 강압적이거나 뭔가 강제적인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한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에서 시작을 했고 나중에 3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였지만 결국 뭐 이게 따로 시간이 띄어서 이 친구들만 안 보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간식 시간이나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3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보는 그 시선 이런 것들에 좀 견디지 못해서 떠났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견디고 끝까지 함께했던 친구들이 이 인원이었고요. 이 인원의 친구들은 반이 다 달랐습니다. 이과, 문과 달랐고 또 상위반, 하위반 이렇게 학생들이 좀 여러 좀 다른 게 합쳐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체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 처음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면서 좀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면 나중에는 마음적으로 좀 편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도 변화된 모습들을 느끼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변화하겠다 생각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왜 나는 이곳에 있고 저분들은 저 위에 있을까? 나는 왜 이곳에 있을까? 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세상 밖으로 나오고자 강연, 여러 가지 세미나, 세종대왕에 관련된 세미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세미나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없지만 그냥 소통이라는 진정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미나부터 강연, 모임, 꿈을 응원하는 모임, 그리고 꿈을 실현하는 모임, 또 뭐 성찰을 하는 모임, 성취하는 모임, 어떤 개인이 살아왔던 인생을 이야기하는 모임, 이렇게 다양한 모임들을 다니면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지금은 잘 안 다니고 있는데 그 차이가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꿈을 좀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실천하고 뭔가 도전하는 근데 그게 실천하고 도전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실천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겁도 많이 나고 주저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건 이제 알게 되니까 뭔가 동기부여가로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해보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또 경험들 쌓아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 소명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과 좀 더 유대관계를 오래 그리고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난 요소들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찾다 보니까 꿈, 희망, 미래재단이 정말 전국 관광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꿈, 희망, 미래를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꿈 중에 또 하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오지라는 곳에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안 사는 그런 동네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열정을 이야기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퍼포먼스적인 문화적인 교류까지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콘텐츠를 짜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한 지금 현재는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아직 실현할 단계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말해서는 용기가 부족하고 도전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미뤄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제가 할 수 있는 뭔가 한 가지를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작년 12월 달에 생각을 하고 12월 달에 일을 그만두고 나서 처음으로 올해 2월 강연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15분 동안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니까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좀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뭔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많은 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좀 희열, 약간 행복감, 제가 살아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죠. 무대에 서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처음에 섰을 때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올해 초에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강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이수했는데 그걸 살려서 제가 예전에 일했었던 럭셔리 수라는 노래방에서 관리자급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었던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원래 3번의 기회를 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기회만 주시고 두 번째 기회는 연락도 없이 그냥 무산됐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좀 좌절을 했죠. 좀 원망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들었던 거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 5년, 10년 뭔가 꾸준히 한번 해보면서 5년, 10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꿈, 희망, 미래재단에 취직을 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 함께 뭔가 고민하고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년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꿈, 희망, 미래재단에 와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지식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결책, 방법 제시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과정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흑백 논리처럼 다양성이 아닌 좀 이거 뭐 아니면 도 이런 거보다는 좀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틀을 깨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과정을 찾아가는 그런 동기부여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두 번째 부분과 맞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렇듯 그러니까 열린 사람, 저 또한 아직은 많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열린 사람으로 발전하고 싶고 그 발전해 가는 과정을 뭔가 결과를 얻고서 누군가한테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이 진통을 함께 겪어가는 이 과정을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동기부여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 홍대표 김영선입니다. 오늘 상당히 길었네요. 좀 PPT에 중점을 많이 두면서 좀 부가정의 설명도 좀 첨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눈이라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놓치기도 해요. 3초 이상 봐야 되는데 밑으로 시선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둘 다 완벽하지 못하게 좀 실수를 많이 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예상외로 25분이 넘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합쳐서 20분 내외로 줄여야 되는 게 저희 일단 목표고요. 네, 일단 면접 보러 가서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할 수 있게끔 분량을 만들어야 되겠죠. 강사라면 자유로움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간 제약에 대한 그런 스킬?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배워가는 단계고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랑의 삶에 있어서 알려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끔 제가 이야기를 좀 재밌기도 하고 좀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 오늘 제 이야기 5회차에 했었던 이야기를 아까 동영상을 듣는데 졸립더라고요. 제 말투가 상당히 이렇게 졸릴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 나가게 된다면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많겠구나,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변해야 될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좀 말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좀 눈에 보이는 혹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시간 계산을 해서 좀 청중분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또 재미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